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온라인 클래스 때 헌법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자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선생님이 왜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네, 오늘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에서 29쪽을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 도대체 너는 누군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 수업 지도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헌법의 의의와 기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헌법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의미와 기능을 나눠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헌법의 내용 속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생각들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고요. 이거를 1과 2로 나눠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한테 물어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가진 의미, 그리고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세 명의 학자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홉스. 만인의 투쟁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우리는 계약한다, 국가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로크입니다. 로크는 우리가 자연권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중에 재산권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루소가 있었죠. 자, 루소는 어떤 경우였냐? 루소는 여러분, 우리 인민들이 모여서 일반의지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생윤이나 윤사 부분에서 더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요거는 나중에 윤리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 강의 노트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2반과 3반의 경우는요, 그 강의 노트를 뽑아가지고 아니면 패드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딱 영상을 보면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부분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1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차근차근 풀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네, 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리셨다면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기회로 삼으면 되니까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민주정치의 뿌리는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의 그리스다. 답은 아니죠. 왜냐?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백지며 자연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 우리 아까 사회계약서 중에 있었죠. 로크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직접 민주제적 제도 뭐가 있었어요? 국민 투표가 있었고, 국민 발언이 있었고, 국민 소환이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뭐만 지금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 투표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 헌법을 개정할 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87년도에 우리 마지막 개헌을 할 때, 대통령 직선제를 할 때 요즘에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긴장관계다. 네, X입니다. 왜냐하면 긴장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긴장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라 반드시라는 필연적인 부분은 조금 개연성과 필연성이라고 나중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크게 4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제대로 확인하셨는지 점검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법이 가진 뜻, 의미, 의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 원리는 또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거를 배우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국민주권, 민주주의, 민주화 법치의 우리 성장 얘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개념들이 이제 이게 헌법에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선생님 지난번 토막 글쓰기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3에서요. 여러분 혹시나 해먹으셨다면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각하시면은 추후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22쪽부터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3쪽이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헌법입니다. 자, 헌법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피라미드로 배웠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헌법, 그리고 법률, 또 그렇죠. 명령, 또 조례, 규칙 중에서 가장 1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 최상위 단계에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에는요,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인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헌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기관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세워졌다라고 해서 세울입해서 입헌주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국가기관이 구성되는 거나 이 국가기관에 하는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배한다면은 선생님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한댔습니까? 2학년? 그렇죠. 잘 얘기하셨습니다. 위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헌이라고 한다면은 자, 특히 어떤 경우냐?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일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은 문제가 있어. 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위헌 법률,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한번 심판을 내려줘 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나중에 제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추후에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쯤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 헌법을 위반했냐? 예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상 어떠한 신분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원여고 학생들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신분제를 만들었습니다. 대원여고 학생들만 어떠한 이제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누군가한테는 차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제도가 부활한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으로 이제 이것은 위헌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법률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헌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요, 우리 교과서 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PDF, PPT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중으로 같이 올려놓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PPT를 만드는 보통은 어떤 걸로 만드냐면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쭉 읽고 필요한 내용과 조금은 수업할 때 조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내용을 조금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웬만하면 PPT에는 교과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없는 내용은 선생님이 언급을 할 예정이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오시는 건 좋지만 PPT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 이제 대한민국의 무슨 법? 그렇습니다. 최고 법률로서 5가지 기능을 보통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국가기관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지 얘기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내용들은 다 국민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우리나라 광복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이후는요 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보통 아는 제헌절이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7월 17일이었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7월 12일 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정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보시면 맨 뒤쪽인 200페이지대를 가시면은 이제 특히 어디가 보면 좋냐. 자, 203을 보시면 국회,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 헌법은요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유랑 권리를 명확하게 적은 일종의 권리 장전, 일종의 권리를 담아놓은 책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국가기관은 왜 운영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자, 왜 경찰이 있을까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건 여담인데요. 자, 이 기본권 보장하고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이제 역할은 헌법소원심판이란 건데 이거는 추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계속 얘기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국가기관을 만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할지 서로의 권한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헌법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했기 때문에 조직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권한을 손으로 줄게라고 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권규범이라고 얘기해서 조직규범, 수권규범입니다. 자, 우리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 행정부, 정부, 대통령은요 모두 다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헌법은요 이 세 기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지 이제 알려주는데 물론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을 실행할 때 누가 돈을 줘야 되는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권한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권한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란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아까 전에 했지만 국민이 합의한 거기 때문이죠. 자, 국민들이 합의하려면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과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헌법이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반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치 권력이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아까 전에 조직 규범, 수권 규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고 한 기관이 독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되냐? 이렇게 한 기관이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침해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세 번째는 국가기관을 만들거나 이들한테 권한을 주는 조직규범 그리고 수권규범이더라. 네 번째는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시킨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치적 평화 실현까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셨으니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